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좀 줄어들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네요. 우리 증시도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또 조심스럽죠. 예, 오늘의 상승은 어떻게 볼 것이냐.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러시아가 일부 병력을 후퇴했다고는 하나,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아직 안 됐다는 거고요. 예전에는 소위 정찰기 띄우고 이랬죠. 요즘 인공위성으로 손바닥처럼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1월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9.7% 여전히 높게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매수가 일단 강합니다. 코스피가 1.5%, 2,718. 코스닥은 3% 넘게 오르면서 급반등세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주로 오늘의 매수세가 개인들에 의한 매수세이기 때문에요. 여전히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가운 상승이긴 하지만 조심스러운 상승입니다. 시장 해석하면서요. 전략들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공감 10 첫 코너 잠금 해제로 가겠습니다. 하루 사이에 분위기가 싹 반전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라가고 코스닥의 탄력이 상당수 좋습니다. 지금 코스닥에서는 1,400개 육박하는 종목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종목 이야기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남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대표님과 시장 눈에 띄는 특징주들 먼저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오늘 2차 전지 쪽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셀 업체들부터 보시면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모두 올라갑니다. 다만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외국인의 매수도 오늘 좀 강도 세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각 2에서 3.7% 정도 상승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소재 장비주 너나 할 것 없이 같이 갑니다. 오늘 LNF와 첨보 역시나 강세 움직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연초부터 해서 이 소재주들의 하락폭이 상당했습니다. 이 소재업체들 원자재 가격 부담은 안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오늘은 좀 환호하는 분위기죠. LNF 4% 정도 올라가고요. 첨보 역시나 4% 이상의 상승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가볼까요? 밤사이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등의 종목들 급등 나오기도 했는데요. SK하이닉스도 시세 받아갑니다. 3.5% 상승이고요. 13만 1,500원 거래되죠. 장비단에선 하나마이크론이 상당수 세게 흘러갑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연말연초 분위기 비교적 괜찮았는데요. 오늘 18,000원권 진행됩니다. 자, 대한항공 볼까요? 뉴욕장에서 아메리칸 항공이 7% 정도 급등 나왔어요. 보잉도 올랐고요. 리오프닝주들의 기대감 안고 있는 상황인데 대한항공 오늘 선전합니다. 3% 정도의 상승세 포착되고 있네요. NC소프트 보죠. 실적에 대한 실망감, 증권과 혹평까지 같이 나오면서 오늘장 부침 상당수 크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낙폭을 좀 줄인 상황이에요. 낙폭을 줄여서 4%대 하락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50만 원권 놓친 상황이죠. 49만 1,000원의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게임주들은 실적 내놓으면 급락 흐름이 확인되네요. 자, GSE와 효성 OMB도 보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들에 대한 분위기는 좀 달랐었죠. 상승 특징주로 많이 거론이 됐었던 종목들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 러시아에서 일부 병력이 철수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이들 종목이 시간외에서 하한가 기록하는 흐름 나왔고요. 오늘 장중에서도 반영됩니다. 에너지 쪽 혹은 곡물 쪽 종목들 같이 밀리고 있죠. GSE 13% 하락이고요. 효성 OMB 5.9%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사실 2차 전지일 거예요. 많이 빠진다에 대한 공감대 있습니다만 니켈이나 리튬이나 이런 거 가격 다 올라간다라는데 가격 부담 없나? 괜찮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산다면 뭘 사야 되나 싶고요. 네, 2차 전지죠. 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시장이 문제였었죠. 네, 그래서 이제 변화가 나오는 기점이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다 올라옵니다. 네. 뭘 사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또 핵심일 것 같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가장 많이 빠진 겁니다. 가장 많이 빠진 게 일단은 돌아오겠죠. 이게 먼저 핵심일 것 같고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다시 추세적으로 나오는 게 어떨 건가라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2차 전지 섹터는 약간 이제 밸류에 부담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성장주긴 하지만 좀 고성장에 따라서 밸류가 비쌌기 때문에 좀 대응하기 좀 힘들다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밀렸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대응은 가능하되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이제 제조사 같은 경우는 소재 들어가는 소재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번에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에서도 분명히 나왔었죠. 그거에 따른 수익성이 좀 흔들린다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대응하기가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요. 여전히 네. 소재 쪽 특히 개인적으로는 올해부터도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실리콘 음극재 관련된 또 첨가제 쪽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에 연결될 수 있는 앞서 잠깐 지나갔었던 여기 두 번째 있네요. 뭐 첨보라든가 또 대두전자재료 이쪽이나 아니면 또 그를 또 코팅하는 대표적인 쪽이 CNT 도전제가 있는데 그거 관련된 나노신소재 정도로 보시면서 이쪽으로 그래도 특수한 분야지만 앞으로 성장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첨보와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일단 적어놓고 흐름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AS 살짝 할 게 있어서요. 엔캠도 저희 2차 전지 쪽에서 좀 봐야 되는가. 사실 2월 9일에 저희와 잔금해제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목표가가 12만 원이었어요. 근데 11만 2,500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10만 300원 정도이거든요. 네. 아유, 조금 보유자분들은 목표가를 보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까워 좀만 더 갔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했을 거예요. 제가 그렇죠 뭐. 네. 좀 뒷심이 약합니다. 네, 아니 근데, 너무 이제 조금은 더 목표 단가를 이렇게 살짝 낮춰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 좀 그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또 매수가가 왔다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여전히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10만 원대 밑이나 이 정도는 또 매매해 볼 수 있을 만한 가격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목표가는 유지하겠습니다. 12만 원 목표가 유지합니다. 엔캠 이야기 정비했고요. 자, 롯데칠성도 AS 하겠습니다. 롯데칠성도 마찬가지예요. 2월 9일의 종목인데 목표가가 18만 원이에요. 이게 17만 1,000원까지 갔어요. 그리고 다시 3일째 지금 약간의 약보합권을 기록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롯데칠성에 대한 의견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또 약간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 부각을 받다가 지금 살짝 흔들리는 정도인데 아직 뭐 봄이나 여름 안 왔죠. 네. 단기 조정받고 또 가리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정권들 약 한 15만 원대 초반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추가적인 자리 노려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모두 다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기억을 해볼게요.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뭐 주셨을까요? 확인합니다. 코프라, 친환경으로 뚫는 새로운 기회. 코프라라는 종목 자체에 대해서도 좀 더 딥하게 알아보면서 최근의 시세에 대한 이야기 풀어보죠. 첫 번째 포인트는 고기능성 폴리머입니다. 항상 대표님은 뭔가의 설명을 요구하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폴리머가 또 뭐냐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죠? 네, 이제 제 특성을 한 3, 4회 만에 다 하셨네요. 그럼요. 네. 네, 오늘 일단 준비한 두 종목은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거 쭉 보다 보니까 뭐 실적은 좋은데 이런 시장을 이용해서 살 거 없나라는 쪽에서 중소형주 두 종을 2종 세트 네. 준비를 했고요. 네. 그중에서 코프라는 딱 그냥 폴리머라고 나오는데 이게 뭘까라고 해서 찾다가 포기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분자 화합물과 관련된 화학식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취약하고 시청자분들도 다 힘드실 것 같아서 중요한 거는 약간 화합물인데 이걸 어떻게 쓰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에 들어가는 하나의 소재다, 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들어가는 칩들을 압축을 해서 어떤 때 많이 쓰냐면은 이런 쪽이 강화되면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금속이나 뭐 아니면 알루미늄도 요즘 많이 대세긴 하지만 그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플라스틱 쪽에 강화된 개념들로 많이 쓴다라는 쪽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IT 쪽이나 자동차 쪽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자동차 쪽으로 80%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금속도 아닌 것이 플라스틱에 가깝지만 그만큼의 강도를 갖고 있다라는 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를 생산하는 회사 코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경량화에 대해서 경량화 뭐 가볍고 단단한 거 하면 우리는 전기차 이런 거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무게를 덜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두 번째 포인트도 아마 친환경차 이렇게 잡아주신 것 같아요. 친환경차 시장 확대에 따라 점점 수요처가 늘어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이 차량 경량화를 기존에도 많이 핵심적인 내용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는 무겁고 근데 나머지를 가볍게 해야 어떻게 보면 주행거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쪽에서 이를 차량 경량화 소재를 막 찾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코프라가 생산하는 쪽이 딱이다라는 쪽이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일단 BGF에 인수가 됐습니다. BGF 하게 되면 저희가 잘 아는 CU라는 또 브랜드 편의점, 이쪽이죠. 네. 네, 그런 쪽에서 지금 인수를 하면서 이제 또 BGF의 에코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왜 지금 코프라를 인수를 해서 이제 플라스틱이지만 약간 친환경 관련된 쪽으로 넘어가는 구도가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BGF 그룹이 끌고 나가는 또 하나의 섹터고 반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친환경 뭐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또 친환경 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쪽은 아무래도 시너지가 높겠다는 쪽에서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기사를 보다 보니까 비즈링크라는 애플카에 부품 공급하는 회사로 알려진 쪽이 있는데 네. 이쪽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소재를 공급한다는 쪽에서 코프라가 딱 등재가 돼 있답니다. 나중에 애플카 이슈되면은 같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애플카 이슈는 아무도 모르지만 네. 그럴 개연성들은 충분히 있다는 쪽에서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차에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전기차의 다른 부분들은 많지만 그쪽에 하나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중요한 종목이다라는 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부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애플카 이슈나 이런 게 살짝 묻어 있다라는 게 잘 내일 하다가 애플카 이슈 받았을 때 또 시세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같이 안고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실적을 빼놓을 수는 없어요.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 흐름에서 실적은 이렇게 꾸준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맞으니까 가져왔고요. 맞으니까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2020년도는 영향 받아서 아무래도 2020년도는 많이들 흑역사를 갖고 있는 네, 쪽이죠. 네, 맞아요. 코로나 때를 빼고 나게 되면 약간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기조상으로는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거는 상당히 양호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눈길이 가는 거는 영업이익인데 수익성이 매출만 늘어나고 수익성 안 나온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네. 하지만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변화를 봤었을 때 작년은 237억 100%나 늘어났네요. 이런 증가 요인들이 다 어디서 나올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만큼 많이 쓰고 있다, 적용되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2천억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영업이익 200억대가 훨씬 넘어가는 모습들과 같이 연결시켜 봤을 때는 또 성장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시총 2천억이 비쌀까라고 생각했을 때 비싸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나 현대차마저도 좀 힘들다 보니까 약간 많이 눈높이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 쪽에서 성장하는 섹터들이나 종목들은 다시 재평가를 받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실적 잘 발표했고 앞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근데 왜 이 모양이에요? 13,800원 찍고 제대로 고개를 못 들었어요. 그때가 BGF 인수 나오고 막 또 BGF와 함께 뭐 시너지 얘기 막 나오고 했을 때가 단기 고점이었고요. 그 뒤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좀 정주행을 했었으면은 후진하고 있죠, 지금요. 네. 후진하고 파킹해서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아니라 같이 뭔가 움직였었으면은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하지만 지금 실적 봐서 뭐 바뀐 게 있나요? 회사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만 밀렸습니다. 그러면 재평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재평가에서 얼마 보시는데요? 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한 8,200원대 정도까지 살짝 올려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에서 나왔던 마디를 생각하게 되면 1차로 9,500원대에서 10,000원 정도 바라보고 있는데 아마 지금 기점이라고 하게 되면 워낙 또 낙폭도 컸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회복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코프라 실적 기반에서 지금 좀 숨겨져 있는 종목들을 잘 보자라는 맥락으로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였습니다. 잔금 해제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잔금 해제 해보면 CU테크 베트남으로 가는 성장 계획 제대로 꽃 필까?
또 어떤 종목인지부터 가야겠어요. 좀 생소한 종목도 많이 소개해 주셔서 너무 좋아요. SMT 어셈블리. 공부해야겠네요. 네, 일부러 이런 단어 뽑아놓고 저보고 네가 설명해봐라 뭐 이런 분위기죠. 눈치채셨다면 네,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CU테크는 편의점 아닙니다. 네, 우리 그러니까요. 편의점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CU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 이제 SMT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판의 실장이라고 합니다. 실장님 뭐 이거 아니고요. 네, 실장이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장착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PCB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쪽에서 뭔가 이렇게 다 들어와서 부품들이 올라가 있죠. 이 관련돼서 딱 어셈블, 그러니까 압축돼서 만들어 놓은 이 상태, 이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SMT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조립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응용 분야도 잘 나왔었는데 눈길이 가는 거는 요즘에 이 PCB 관련된 쪽 가장 핫하죠. 근데 왜 지금 CU테크는 그를 충분히 못 받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뭐 스마트폰 IT기 최근에 가장 많이 또 들어갔던 쪽에 노트북 쪽도 있는데 그 중에 또 자동차 카메라 모듈 관련된 또 쪽에 RFPCA가 있고요. 이쪽은 지금 FC BGA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의 전장용에 또 하나 떠오르고 있는 모듈 분야인데 이쪽도 수익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스마트 청진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알아서 청진하나 봅니다. 네, 이런 스마트 청진기 관련된 쪽의 모멘텀도 있는데 아직 매출 비중이 미약합니다만 지금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부터 노트북 그리고 또 앞으로 성장되는 카메라 모듈까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포인트가 굉장히 여러 개여서 저희가 좀 부지런히 눈을 돌리면서 배워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포인트도 가볼게요. 오늘 맥락이 비슷해요. 첫 번째는 용어 설명, 두 번째는 또 자동차, TV용, PCA가 확대되고 있다. 키포인트 잡아주시면 돼요. 네, 자동차 쪽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ADAS, ADAS 관련된 쪽에서 계속 또 들어가고 있는 PCB 쪽에 강점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삼성 디스플레이 협력사입니다. 찾다 보니까 아니 이런 모멘텀도 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쪽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올해 같은 경우 노트북용 OLED 이쪽도 폭발하겠죠. 성장이 상당히 좀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패널이 66% 증가해서 1,000만 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OLED 패널이 노트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게다가 이제 애플도 OLED 쓴다는 관점 쪽에서 패널의 변화는 상당히 클 텐데 그에 따른 대표적인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실장 관련된 쪽이죠. 그런 쪽과 함께 말씀드렸던 OLED 카메라 모듈 거기다가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이런 쪽까지 다 확대가 되는 모습들까지 나왔을 때 작년도 좋았지만 올해도 실적 흐름들 꺾이겠느냐?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지금 다 뭐 대덕전자나 뭐 심텍, 코리아 서킷만 보고 있는데 세부적인 관점 쪽에서도 이렇게 열리라는 회사가 있다라는 쪽에서 눈길을 가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 전기, 일진 디스플레이 등등이 고객사입니다. CU테크에 대해서 지금 조금 다가가며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세 번째 포인트도 이어보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증설 계획도 세우고. 네, 회사 측에 나온 계획을 보다 보니까 2024년까지 베트남에 증설 계획이 있는데 여기다가 차량용 카메라 또 센서 모듈이라든가 네. 거기 이어지고 있는 QD OLED 라인까지도 확대를 하겠다는데 이거는 좀 더 구체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제 진출해서 거기다 추가로 부진은 확보돼 있고 거기다 아마 어떤 오더만 내리면 바로 증설할 준비가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하게 되면 또 중기적인 실적 변화 바로 나오겠죠. 그런 쪽의 흐름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적 동향 먼저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작년에 한 20%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 2,600억대가 넘어갔고요. 영업이익이 198억대 한 23%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은 것까지 감안했을 때 지금 시총이 1,200억밖에 안 된다. 좀 작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아마 PCB 업계들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IT 기기 발달과 함께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라고 하게 되면 올해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또 다른 회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한 7% 나옵니다. 근데 다른 대표적인 뭐 DKT나 뭐 MPT 이런 회사를 보게 되면 3, 4%대 수준입니다. 훨씬 더 잘하고 있죠. 근데 네. 아마 이게 간 베트남 공장의 진출 효과가 아닐까. 그만큼 인건비와 관련된
판관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에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어서 오히려 수익률은 영업이익률은 더 좋다. 하지만 상장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약간 사람들이 잘 모르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0월에 상장을 한 종목인데 말씀 주셔서 막 관심을 갖고 체크하시던 분들이 차트 딱 열어보고 수급 딱 열어보면 사야 돼 말아야 돼 할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은 팔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고 매수 주체 좀 부재한 가운데 주가 관심 하나도 못 받는 듯이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은 괜찮나요? 그러면 타이밍일까요, 지금이? 수급은 나중에 그러니까 뭐 좀 지금 같은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형주가 좀 위축되는 시기에는 당연히 별로 안 붙겠죠. 하지만 끝나고 나서 안정이 살짝 됐는데 아니 왜 이런 종목들을 못 봤지? 라고 하게 되면 그때 붙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실적 챙기는 게 먼저다. 그리고 큰 변화가 없는데 주가만 빠졌다. 아니면 소외됐다. 이런 분들은 챙겨야 되겠죠. 그러면 포트 100% 중에서 대표님이시라면 요거 몇 프로 정도 쓰시겠어요? 한 20%는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20%를 나눠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그렇다고 뭐 20% 다 사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 20%를 목표로 조금씩 사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아무래도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이제 중요한 거는 상장 시에 이제 보유예수 물량이 해제되는 또 6개월짜리가 하나 남았겠죠. 그래서 그 정도 부분까지는 또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주가가 기고 있는데 보유예수 물량이 충격을 줄 가능성은 좀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없죠, 네. 어느 정도 재부각 받았을 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항상 신규 상장주는 저희 락업 물량 언제 풀리나 이런 거 잘 체크해야 되는데 사실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락업 물량 부담도 일단은 조금 높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그래서 얼마예요? 저희 목표가 안 들을 뻔했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 한 6,800원대 전후 정도가 가장 또 접근하기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지난번 박스권에 더 대응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하게 되면 8,000원 정도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6,3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8,000원 라인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다 생소해서 오히려 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코프라와 CU테크 저희 기억하면서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잔금 해제 시간 채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